이 드라마에 그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라고 해서 세 명 아이를 낳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를 제가 기억을 좀 해보면은 저희 부모님 할머니 세대를 좀 보면은 저희 할머니는 6남매를 낳으셨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친척분들도 다 6남매, 5남매를 낳으셨어요. 맞아요. 당시 다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으셨는데 그 피임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들 세대 평균 아기를 6명 낳고, 평균이요? 네, 평균 네. 6명 낳고, 우리 엄마들 세대 평균 4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세대 평균 한 2명 정도 낳고, 지금 애들은 1명도 안 낳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 때 평균 4명 정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피임법이 있으니까 4명 낳았을 거고, 피임법이 없던 시절에는 6명에서 10명 낳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10명 정도 낳는데 한 30명 사망하고 6명 남는 거죠. 그래서 피임이 없던 시절이죠. 아, 그래요? 네. 그래도 굳이 그때 당시에도 가족 계획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었죠, 그때는. 아, 그래요? 아예 그냥 뭐 피임의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러면 아예를 좀 그래도 좀 이쯤에서 멈춰야지 했을 때는 어떤 방법들을 썼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성관계를 안 했겠죠. 보통 이제 아기를 안 낳고 싶으면 성관계를 안 했을 거고, 네. 그 후에 이제 뭐 성관계 후에 질을 빨리 세척하면 애를 덜 낳더라. 그다음에 생리를 늦추거나 유산을 뭐 유도하는 약초나 음식을 섭취하면 더 좋더라. 사후 관리인 거죠. 네, 그리고 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애를 안 낳으려고 막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무슨 약초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약이니까 그런 거는 그쵸. 참 옳지 못한 그게 방법인 이제 거고요. 고대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것들을 쓰는 건데 네. 치료해서 정도 하나의 피임 방법이었을 거고. 아, 그건 지금도 네. 열심히 하고 있죠. 그 이제 캐톨릭 같은 데서 하는 것처럼 네네네. 뭐 예를 들어 배란기 때쯤 냉이 많아진다 그럼 그때 피한다든가. 아, 이때쯤이 배란기인 것 같아라고 해서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측정을 하시는 거군요.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방법의 피임은 저는 모유수유라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모유수유를 하면 수유 중에 프롤락틴이 증가하면서 에스트로겐을 떨어뜨려서 배란이 억제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오랫동안 수유했잖아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수유하다가 자연히 임신이 됐고 또 임신해갖고 애를 낳고 또 수유하다가 또 임신됐고 이렇게 적어도 수유하는 도중에 한 3년에서 6년 정도 피임이 되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그렇구나. 해갖고 내추럴하게 했게.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난 애가 한 6명에서 10명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이 지뢰 사정이나 생리주기 피하는 건 지금도 스탠다드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성관계 후 질세척이나 뭐 장기간 수유 이건 좀 굉장히 저로서는 좀 신선하네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질세척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제 상식에 비춰봤을 때 전혀 그 피임의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선생님? 지금 현재는 전혀 피임의 효과가 없다고 말을 하죠. 네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갖고 오는 사람이 꽤 많으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라도 해봤겠죠. 실패하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노력은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라도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